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4월 14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총선이 바로 내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막판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발언 중에 탄도리와 코도리라는 단어를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국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대거 국회에 들어온 소위 탄도리들이 지금도 이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틈타서 청와대 돌격대 코도리들이 대거 등장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겁니다.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통합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셔야 국회의 견제력으로 위기를 헤쳐갈 수 있다며 마지막 지지 호소에 나선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반대 열풍을 타고 17대 국회의원이 됐던 현 여당 의원들을 탄도리로 칭하고 이번 코로나19 전국에서 당선을 노리는 여당 후보들을 코도리라고 지칭하면서 평가절하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을 맹비난하고 그동안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바람선거 영향으로 국회 입성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정부는 아무거나 코로나 탓으로 돌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3년간의 경제 실정과 국정 파탄이 코로나 때문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과반 의석 목표를 얘기하며 총선 결과 일당을 자신했던 미래통합당은 선거가 가까워오자 이제는 백석도 위태롭다며 읍소 작전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이 선거 결과가 코로나 바람을 타지 않길 바라는 제1야당의 마지막 호소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흔히 정당 이름의 경우 언론 등에서 부를 때는 원래의 이름 대신 이를 줄인 약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미래통합당은 통합당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권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최근 선거를 앞두고 당명을 축약한 더시민 대신 풀네임을 써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불어시민당은 최근 기자들에게 공식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 명칭인 더불어시민당만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당규를 통해 공식 약칭으로 더시민을 택했지만 더시민당이나 시민당처럼 잘못된 약칭으로 기사에 노출되고 있어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건데요. 정가에서는 이번 결정이 정당 투표에서 민주당과 특수관계를 부각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동선대위 등으로 연대에 나섰지만 더불어시민당 인지도를 높이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구 후보 번호와 더불어시민당 번호가 각각 1번과 5번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투표 용지의 위치 역시도 첫 번째와 세 번째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번호는 달라도 투표 용지의 위치는 두 번째로 같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보다는 불리한 조건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측의 판단입니다. 더불어시민당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1일에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도 유권자들의 혼란과 착각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당 투표용지에 1, 2번이 없자 이거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묻거나 첫 번째 위치인 민생당을 민주당으로 알고 투표한 사례도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약칭 대신에 풀네임을 강조한 더불어시민당, 내일 투표에서는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네, 이제 약 12시간 후면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정치권과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총선 결과는 과연 언제쯤 나올까요? 지역구의 경우에는 선거 당일 자정 무렵이면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일일이 손으로 표를 집계해야 하는 수개표 때문에 선거 다음 날인 16일 오전이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지 자동 분류기로 개표가 가능한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수개표로 진행이 돼서 다음 날 오전 6시에서 7시 정도가 돼야 개표가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서 각 당의 득표율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당선자의 최종 확정은 16일 오후 늦게나 가능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가 수개표로 진행되는 이유는 바로 48.1cm에 달하는 역대급으로 가장 긴 투표용지 때문인데요. 현행 투표지 분류기는 총 길이가 34.9cm를 넘지 않아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 손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런 수개표는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된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이후 18년 만인데요. 선관위는 개표 속도를 높이기 위해 7만 4천여 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총선을 위해 인쇄된 비례대표 투표 용지는 약 4,350만 장이라고 합니다. 만일 투표율이 지난 총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본다면 대략 2,500만 장을 수개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의 수작업, 이 결과를 기다리는 후보자나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누락되거나 잘못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기계보다 더 꼼꼼한 개표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